열전달 유교 10절 원통과 구주위의 유동 및 항력 요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체학 2, 유체학 2의 7회 8절과 7회 9절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주위에 예를 들어서 유체가 흘러갈 때 열전달 현상을 이해를 하려면 유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유동 부분은 유체학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판이 아닌 그림 1처럼 이와 같이 뭉툭한 물체의 원통도 좋고요. 이렇게 유체가 흘러갈 때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런 경계청 내에서 유동도 복잡합니다. 이것은 경계청 주위의 유동 자체가 예를 들어 살펴보면은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유체의 속도는 이렇게 물체를 지나가면 여기서는 빨라집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물체가 속도가 빨라지면은 압력은 줄어들겠죠. 그 부분이 특히 따라서 이 경계청 끝에서의 압력도 줄어듭니다. 일단 이렇게 될 때까지는. 그 이후에는 유체의 속도는 느려지고 압력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청 외부에서의 전체적인 유체 유동의 경량이 dPE가 dx가 0보다 작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순압력 기울기라고 얘기합니다. Favorable Pressure Gradient. 무슨 말인가 하면 뒤로 지나가면서 압력이 줄어들면은 유체는 경계청 내에서 유동은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호의적인 순조로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순압력 기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뒷부분, 이 뒷부분은 뒤로 갈수록 압력이 증가합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경계청 내에서 유동을 방해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압력, adverse, 역압력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역압력 기울기는 뒷부분, 특히 물체 뒷부분에 갈수록 뒤로 갈수록 압력이 증가하면 이 경계청 내 유동이 흐르는데 방해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4점이죠. 유체가 거꾸로 흐르는 역류 부분이 일어나고 이 경계청이 떨어지는 이런 점이 생기고 그 떨어지는 점을 갖다가 우리는 박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박리현상, separation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유체각 2에서 이런 1, 2, 3, 4점의 압력 기울기 상세하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거기 유체각 2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악대점, 박리점, 4박리 이후에는 유체가 이렇게 역류하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청 내에서 유동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열전달도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이론적으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험 또는 수시 CFD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유체가 물체에 놓여 있을 때는 물체가 일단 뒤쪽으로 이쪽으로 항력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항력이라고 drag force라고 해서 FD drag입니다. drag force로 나타냅니다. 근데 물체가 받는 항력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현상이 있다면 평판 같은 경우에 요 마찰력, 유체가 지나가면서 마찰력, 요 전달 능력 전부 합한 것을 우리는 마찰력이라고 얘기하고 마찰 항력, friction drag force라고 얘기를 하고 FF로 나타내고요. 그와 반대로 평판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요 마찰력은 없죠. 마찰력은 제로인데 여기 부딪혔어. 이 앞부분의 압력과 뒷부분의 압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델타 P. 이로 인한 항력을 우리는 압력 항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미리 얘기 다 했네요. 압력 항력, pressure drag force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물체는 평판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을 이런 모양을 나타내면은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즉 표면에서의 마찰력, 전달 능력을 다 합한 마찰 항력과
이 전체적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의 압력 차에 의한 압력 항력 두 개를 합한 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요 각각보다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주로 주 관심이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뭉툭한 물체에서는 이 압력 항력 부분이 이 마찰 항력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마찰 항력이라는 것은 FP 플러스 FF인데 이 부분이 훨씬 크다 그랬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원통 주위에서도 봅시다. 그러면 여기 내에서 압력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치마다 압력이 다 다르겠죠. 압력의 분포에 따라서 이 FP가 정해지겠죠. 그런데 이 각도, 위치에 따라서 각도 0에서 180도 보면 압력 분포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유체각 체계는 다 있습니다. 지나면서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죠. 따라서 유동도 복잡하고 이 각 부분에서 압력 항력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열 전달도 복잡합니다. 각 위치에서는. 따라서 그 그림 자체는 뭐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것이 합해진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FT가 어떻게 되는가가 관심을 두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매번 말하지만 유체 각 열 전달 이런 과목에서는 힘 자체가 어떻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차원화한 항력 개수가 어떻게 된다로 나타냅니다. 항력 개수는 일반적으로 2분의 로U 제곱 요게 델타 P와 같죠. 베르니 방정식 생각하면 됩니다. P 플러스 2분의 로 V 제곱 같은 급입니다. 요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다가 요건 압력 항이니까 면적을 곱하면 힘 되겠죠. 따라서 FD를 로U 무한대 제곱 A로 나눈 것을 우리는 항력 계수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A를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물체를 유동 방향에 뭉퉁한 물체일 때는 투영시킨 면적, 요 면적, 요런 면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폭이 B고 길이가 L인 평판이면은 당연히 BL이 되겠죠. 마찰 항력 작용할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 투영시킨 면적은 0이지만 이때는 이 면적으로 해야 되겠죠. 폭 B에다가 L. 직경이 D고 L인 원통인 경우는 이런 원통인 투영시킨 면적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이니까 D 요 길이를 이제 거기서는 L을 하죠. DL. 9인 경우는 4분의 파이 D제곱 원이 되겠죠. 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원통과 구의 항력 주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나가면서 여기서 압력을 이렇게 해석 의미는 없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FD가 어떻게 되는가 이론적으로 못한다 그랬죠. 주로 실험에 의해서 보면은 레이놀즈의 함수로 나타내고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매끄러운 원통과 구에 대한 항력은 레이놀즈로 나타나는데 그림 여기에는 매끄러운 원통에 대한 항력 개수 CD입니다. CD를 나타내 보면은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 상당히 레이놀즈에 따라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쪽은 아주 느린 유동이고요. 보통 스톡 별도로 취급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 그런데 특별한 좀 현상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 부분은 보통 레이놀즈가 10의 3승 이런 영역에서 10의 3승 아니죠. 레이놀즈가 3 곱하기 10의 5승 부분 3 곱하기 10의 이 부분에서 특히 이런 영상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층류에서 난류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통에 대한 임계 레이놀즈 수가 바로 3 곱하기 10의 5승입니다. 평판하고 다릅니다. 평판은 5 곱하기 10의 5승이지만 원통일 때는 레이놀즈 넘버는 미분의 로 V D로 하는데 여기 보통 3 곱하기 10의 5승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층류에서 난류가 바뀌고 항력 개수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이런 자세한 설명 역시 또 유체각 2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고 구, 이거는 원통.
이상으로 원통과 구 주위의 유동 및 항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항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열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로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의 10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요 뒤에 재생 목록에 첨부해 놓겠습니다.